댓글 좋아졌어요 라고 써놓은 댓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 큰절부터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참고로 저는 55세 여성입니다. 박사님 영상으로 모든 약을 끊었습니다. 저는 쇼그렌 증후군 자가 면역질환 환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증상이 정말 정상에 가깝게 좋아졌어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안구 건조증 너무너무 심했어요. 눈물약 없이 한시도 살 수 없었어요. 국물 없이는 식사 불가능했고 손가락 관절이 아파서 약 없이 너무 아팠죠. 허리도 염증으로 약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박사님 영상을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행운이었죠. 약 먹을 때보다 정상에 가깝게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박사님 영상 시청하는 순간 바로 약 중단하고 비오유기소 실천했습니다. 3일째부터 정상에 가깝게 좋아졌습니다. 지금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제 증상을 지켜보다가 확실해지는 듯 했어요. 댓글 올립니다. 다른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댓글 참고하시어 방송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는 방송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이광재 교수님과 닥터 한서 선생님 덕분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이 좋아졌어요. 정말 믿어보시고 비타민C 메가도스 해보세요. 밥 먹을 때 2000씩 2번, 저녁 먹고는 3000을 먹어요. 가루로 먹으니 속도 안 쓰려요. 장상피 화생이 있는데 안 쓰리고 괜찮아요. 비타민C 가루 먹으면 위가 안 좋은 것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장상피 화생도 좋아져서 위가 낫기를 바랍니다. 혈당도 조절이 잘 되네요. 절방뇨도 좋아졌어요. 비타민C 메가도스 하다가 변비가 생겨서 선생님 말씀대로 유산균 소금 챙겨 먹으니 완전 좋아졌습니다. 안색이 이렇게 밝아질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태생이 까만 얼굴인 줄 알았는데 얼굴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호르몬 조절한다고 일주일 전에 피임약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요. 비타민C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글들이 보여서 피임약을 자기 전에 먹고 깨어있을 때 비타민C 계속 먹으면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하루에 10g 정도 먹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있어요. 하루 6시간 정도. 비염이 좋아졌어요. 3시간 이상 해야 좋고요. 3시간 이상 파동기를 사용을 해서 이런 얘기. 비타민C 하루 6알 먹고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졌어요. 근데 최근에 백내장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타민C 부작용에 백내장 유발시킨다 하던데 비타민C를 계속 먹어도 되는지 걱정되네요. 비타민C 먹고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지는 정도면 몸 여기저기가 다 건강해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비타민C가 백내장을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연구 내용 한계를 가지고 헛소문이 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어서 이득되는 게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 저는 비타민C 먹고 너무 좋아졌습니다. 근데 화학 비타민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화학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비타민 전부 합성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비타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물질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전분으로부터 포도당을 만든 뒤에 그 포도당을 가지고 비타민C를 다시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석유 화학 물질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천연 비타민이다라고 해서 팔고 있는 것들 정말로 천연 비타민인가? 그 다음에 천연 비타민만 들어있다면 하루에 6g 이상씩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나오지 않고요. 그냥 일반 비타민C 먹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가성비 좋고 효과 좋고 그렇게 됩니다.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되고 있으신 분들 많이 있죠. 그리고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위산과 소화효소와 위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고 있는 음식들 중에서 소화가 가장 안 되는 물질은 단백질입니다. 육류의 경우에는 단백질의 결합 조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결합은 강산이나 강알칼리가 들어있어야 느슨해집니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소화를 시키려면 강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강산이 뭐냐면은 위산입니다. 육류 단백질을 소화를 시키려면 위산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몸속에서 위산이 충분하게 나오고 있냐?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다. 위산은 파는 데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위산을 위장 속에서 내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비타민C하고 소금을 먹는 것이다. 소금은 음식에 넣어서 드시면 되고 비타민C만 따로 추가해서 드시면 두 가지가 위장에서 만나가지고 위산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고 단백질을 녹이면은 그걸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도 위장에서 나오고 침에서도 나오고 또 십이지장으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만나서 이제 소화가 되게 되는데 그 소화효소도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은 줄어들게 되니까 그거를 외부에서 먹어준다. 그래서 먹어줘야 될 게 뭐냐면은 비타민C, 소금, 소화효소제 이것만 있으면 분해를 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 분해를 시키고 나면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데요. 이 흡수를 시키는데 이용되는 것이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이걸 섭취를 해주면 담즙산이 다소 적더라도 그걸로 오메가3 지방산으로 묶어서 흡수를 좀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분해를 시키고 남아있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또 단백질도 100%다 분해가 된다. 아미노산으로 바뀐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단백질을 또 붙잡고 배설을 시켜주는데 그때 이용이 되는 것이 바로 키토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 소금, 오메가3, 키토산 이렇게 드시면 소화를 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비타민C 아침, 점심, 저녁 두 알씩 하루 6알 먹은 지 10일 되었네요. 소화 너무 잘 되고 위장병이 심한데 좋아지고 있어요. 몇 년째 변이 물에 둥둥 떴는데 드디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근데 흡연 때문인지 가래 기침이 장난 아니네요. 비타민C 드시면 비타민C가 백혈구 안으로 들어가서 면역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몸속에 돌아다니는 이물질들, 노폐물들 이런 것들이 백혈구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래가 만들어지죠. 그게 이제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고 괜찮아진다. 그 다음에 눈 가려움증도 사라지고 거미줄도 없어졌습니다. 59세입니다. 먹은 지 10일밖에 안 되지만 여러 가지 효과 좋아요. 비타민C와 가래 기침 연관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있죠. 좋아졌다는 이야기들이. 위장병, 비타민C 메가도스에서 너무 좋아졌어요. 자, 위장병 있으신 분들 비타민C 잘 챙겨 드셔 보십시오. 정말 소화 잘 되고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열심히 비타민 먹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소화가 좋아졌어요. 비타민C 먹고 수십 년 고생한 위가 너무 좋아졌어요. 위가 아파서 못 먹으니 뼈밖에 없는데 지금은 살도 찌고요. 소화가 잘 돼서 잘 먹으니까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비오육해서 잘 먹고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인스타에 신장내과 김모 선생님이 연예인들과 나온 프로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내용은 비타민C를 소금과 먹으면 신장결석이 생긴다고 하루 200ml 먹으라고 합니다. 500ml 이상 먹으면 돌이 잘 생긴다. 헷갈립니다. 저는 비타민C 하루에 6달 6000mg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비타민C하고 소금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지 않아도 이미 소금은 들어오고 있고요. 비타민C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석 생기나요? 네, 그러니까는 더 과하게 먹는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랑 같이 먹으면 오히려 안 생기고요. 소금이랑 같이 안 먹어서 수분이 사라지면 오히려 생기는 겁니다. 화학을 제대로 모르시면 즉 결석이 어떻게 해서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면 그냥 헛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고요. 물 많이 드시면서 비타민C를 섭취를 하면 되는데 물만 많이 먹으면 또 곤란하죠. 미네랄이 수분이 나가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미네랄을 같이 먹어줘야 된다. 물을 마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박사님 감사합니다. 메가도스 알게 돼서 시작한 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만성피로, 무기력, 식욕부진 등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했는데 메가도스 후 고쳤어요. 공황장애도 10년 동안 약으로 살았는데 없어졌어요. 이런데 이거 뭐 얼마 하지도 않잖아요. 비타민C 한 알에 50원도 안 한다. 먹어야죠. 그렇게 많이 드시면 간에 물이 가지 않나요? 간에 물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밥 많이 먹는다고 간에 물이 가나요? 간은 알아서 잘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있어야 간도 작용을 훨씬 더 잘합니다.
저는 하루에 6,000ml 먹으니 속이 쓰려서 하루 3,000 먹는데 효과 있나요? 자, 이분은 위장이 원래 안 좋아서 6,000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00 먹다가 보면 6,000 먹어도 되고 6,000 먹다가 더 늘려서도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간이 좋아진다 하네요. 식간이나 식후 바로 복용하세요. 먹다 보니 위가 좋아집니다. 저는 식도염 증세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에 도움될까요? 비타민C 그런 얘기인데요. 먹어봐야 알 수 있고 어떤 분이 밑에다가 방광 좋아졌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인분이 메가도스 얘기해 줬는데 겁이 났어. 비타민 1000mg 끼니마다 3회 매달 복용했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 지인분이 더 먹으라고 해서 2000mg 끼니 때마다 복용 후 바로 효과 봤어. 그 다음날부터 얼굴 혈색이 밝아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짐. 지루성 주사염 피부인데 많이 좋아지고 변을 시원하게 봐요. 지인분 소개로 이왕재 박사님 알아보고 비타민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리고 저희 아이도 효과 많이 봤어요. 매일 비염기가 있어서 코가 불편하다고 했던 아이 비타민 용량 올리고 코 불편하다는 얘기 쏙 들어가고 허벅지에 구진 엄청 많았는데 싹 없어졌어요. 제 댓글이 그 누군가의 아픈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시간 내서 글 올립니다.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더 얼마나 좋아질지 기대하게 됩니다. 불면증 이명이 있어서 고생했습니다. 소금물 먹고 좋아졌어. 이런 분도 있죠. 박사님 덕분에 소금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몸의 부종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위궤양 판정받고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위궤양 나을 때까지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할까요? 적정량을 먹는 거는 괜찮죠. 먹어주어야 또 위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필요한 영양소는 필요한 양만큼은 먹어주는 게 맞다. 그게 이제 비타민C는 6,000ml 이상이고 소금은 소변의 염분 농도가 0 정도 나오도록 먹는 것이다. 비타민C를 6,000ml 복용 후 오줌 소태가 좋아졌습니다. 비타민C 하루 20개 먹고 당뇨로 버거스 증상이 있는데 깨끗이 나와서 피부가 깨끗합니다. 73세 당뇨 환자입니다. 2006년에 이왕재 박사님의 장문의 카톡을 받고 섭취 시작했고 혈압도 거의 정상으로 수치 맞았습니다. 저도 비타민 먹은 지 3개월 혈압이 좋아졌어요. 뭐 별게 다 좋아지죠, 그죠? 혹시 항생제 먹고 있는데 같이 먹어도 되나요? 자, 비타민C를 먹으면 이 항생제들로부터 오는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주사, 지루성, 모낭염 이런 피부 질환도 도움이 될까요? 됩니다. 드셔보시고요. 비오유키소를 전부 다 드시는 게 훨씬 더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알러지 비염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설사하더니 늘려도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하루 8,000씩 먹고 컨디션 엄청 좋아졌어요. 저는 비타민C 6알씩 2주 정도 먹었는데 아무 이상 없고 얼굴과 이마 주름이 얇아지고 피부가 희지고 좋아졌어요. 선크림도 안 발라요. 골 감소증도 경동맥 플러그가 있다는 진단 받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14년 정도 하루 3번 먹던 약 비타민C 6,000 매 식후에 나눠 먹고 약 안 먹은 지 1년 정도 되네요. 통증은 먹기 시작하자마자 없어졌습니다. 소화기관도 정상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먹어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먹어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식후 비타민C랑 오메가3 그리고 유산균 먹고 난 후 고질병인 속쓰림을 완치했습니다. 고춧가루 들어가는 음식 먹기 힘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추가로 아들이 갑상선 저하증인데 오메가3를 먹고 자꾸 커지던 갑상선이 좋아져서 많이 작아졌습니다. 제가 경험자인데 처음에 비타민C 먹고 화장실 자주 갔었고 또 밤에 먹게 되면 자주 화장실 갔습니다. 2달쯤 지나니까 밤에 비타민C 먹고 화장실 자주 가는 습관도 없어지고 방광이 건강해진 느낌이 들 정도로 좋습니다. 대신 밤에는 커피나 카페인 음료는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과민성 방광인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루에 비타민C 25,000mg, 소금 15,000mg을 먹고 있습니다. 음식과 별도로요.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지만 약을 먹지 않고 있어요. 컨디션 많이 좋아졌어요. 원인모를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비타민C 식사 때마다 2알씩 6개월 먹었더니 두드러기 사라졌습니다. 감사해요. 저도 원인모를 두드러기 때문에 5년간 고생했는데 비타민C 먹고 좋아졌어요. 이왕재 박사님 비타민C 가루 2,000짜리 3달째 하루 3번씩 식사 중 복용 두드러기 없어졌어요. 어쩜 이럴까요? 신기해요. 끝도 없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저도 비타민C 먹고 소변 보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금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잠시 먹으면 변비가 발생하기도 합니까? 저는 하루 6천 4개월 먹던 중에 변비가 생기면서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은 좋아지면서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장도 편안합니다. 박사님 덕분에 요즘 피부 좋아졌고 비타민C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공복 혈당이 조금 떨어졌어요. 92세 정수리 탈모가 조금 하고 살고 있는데 딸아이가 보더니 머리숱이 좀 좋아진 것까지 찍어보네. 2g 이상 메가도스 한 지는 한 달 정도 되고 잠시 꾸준히 먹은 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듯 비타민C 외에도 다양한 영양제들이 있는데 이런 영양제들을 섭취를 하는 것은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 그 음식물로 인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비타민C를 6g 먹는다라고 한다면 오렌지 한 100개 정도를 먹어야 6g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하루 권장량이 400mg 정도 되는데요. 이 400mg의 마그네슘을 먹기 위해서는 채소류 한 500g 정도씩 먹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 항상 부족하고요. 항상 부족한 몸이 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당 소모, 당 제거, 혈당을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안 되는 몸이 되기도 하죠. 혈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에 빠진 것이 소금인데 그 소금마저도 우리는 제대로 필요량만큼 먹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먹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먹고 있는 사람과 먹고 있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이 영양제들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한 달 정도만 그냥 먹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이나 박스에 적혀 있는 양대로만 먹게 되면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려서도 먹어보고 줄여서도 먹어보고 이렇게 해서 내 몸의 변화를 내가 관찰을 해보면 이 영양제를 계속 먹어야 될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논문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논문은 도움이 전혀 안 된다. 먹어도 아무 필요 없다. 또 몸에서 다 빠져나간다.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논문들도 있고요. 엄청나게 다양한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마저도 이제는요. 믿을 만하게 못 된다. 그럼 뭘 믿을 것이냐? 내가 스스로 먹어보고 내가 양도 늘려서도 먹어보고 줄여서도 먹어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내가 나 스스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영양제 한 달 동안 계속 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해봄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여태까지 고생했던 또는 고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고쳐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것의 출발이 뭐냐면 비타민C 우선 먹기 시작해 보고요. 그 다음에 소금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영양제들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닥터 한스 쇼핑몰이 있습니다. 닥터 한스 쇼핑몰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가시면 다양한 영양제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또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 영양제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비오유키소 하고 있어요. 이제 2달 되었습니다. 63세 여성입니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잇몸도 좋아지고 피곤한 게 거의 없어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있습니다. 박사님을 지금이라도 만난 것을 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타민C를 처음 1000을 먹으니 속이 쓰리고 설사가 나서 500을 1년 동안 먹었죠. 그러다가 리포점으로 먹으니 속도 쓰리지 않고 설사도 없었는데 그 후로는 리포점과 함께 일반 비타민C 1000을 먹고 다시 얼마 후에 2000을 먹고 다시 얼마 후에 3000을 먹고 다시 얼마 후에 4000까지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 쓰리지도 않고 설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리 쥐도 없어지고 위장도 좋아졌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잡니다. 비타민C 정말 좋더군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분은 위산 분비 억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제산제 말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기 시작한 영양제 중 제산제가 있었어요. 박사님 영양제 중에 제산제가 있는지 조사. 그간 약 10개월 정도 먹고 있던 영양제 중에 제산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C 안 먹을 때는 운동은 3시간씩 빡세게 했는데 후반부터 기면적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서 운전 중에 3번이나 죽을 뻔한 졸음을 경험하고 24년 3월부터 비타민C와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하고 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금씩 배고픔을 느끼고 음식을 먹고 싶은 공복 시간이 느껴지고 맛도 좋아져 조금씩 기운도 회복되고 있어서 지금은 운전 중에 졸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타민C를 먹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잠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 한 8시만 되면 엄청나게 졸음이 쏟아져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날을 한 달 정도 제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건데요. 왜 그런지 명확하게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한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C를 그냥 끊어 보십시오. 끊었다가 다시 먹고 요걸 좀 반복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비타민C 용융 소금을 왜 먹냐고 하시는 또 있지만 저는 박사님 영상 직접 느끼고 좋아지고 있어서 박사님의 비오유키소 칼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온칼슘과 비오유키소로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비타민C 용융 소금 너무 속이 편해졌고 이온칼슘으로 연골 문제로 아프던 무릎도 좋아지고 이제 산도 거뜬할 것 같아요.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 변비 문의드렸는데요. 칼슘 구매하여 키토산도 구매하려 했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자, 칼슘, 이제 이온 칼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하루에 100ml에서 150ml 정도 입안에서 가글을 하면서 마셔주는 것이 좋은데 공복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키토산은 식사하기 바로 직전에 2캡슐 정도 드시면 되고 비타민C와 꼭 같이 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장이 굉장히 건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이 건강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키토산이 대장에 다양한 영양 물질을 끌어다 주어서 대장에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가 잘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에 뇌, 심장, 간, 췌장, 신장 이런 것들이 좋아지도록 뇌가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LP-1 분비는 장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그게 분비되려면 장에 다양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어야 되고요. 그걸 공급을 해 주도록 하는 게 뭐냐면은 식이섬유질 키토산입니다. 열심히 드셔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48세 여성인데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제, 무기질, 칼륨, 쪽파김치로 먹고 있고 글루타치온도 먹고 있는데 살이 안 빠져요. 하루 한 끼 800kcal 밖에 안 먹는데 믹스커피 때문일까요? 이 살 빠지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냐면요. 자, 저분은 먹는 칼로리 양은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연세가 48세라고 적었는데 42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 대사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더라. 특히 갱년기가 오게 되면 대사가 잘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체중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도 잘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무리 적게 먹어도 꼼짝도 안 한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왜 그러냐라는 건데요. 몸이 나빠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 상태가 나빠져 간다. 콜레스테롤부터 시작해서 혈당, 당 대사도 안 되는 상태가 되고요. 염증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대사가 안 되고 대사가 안 되니까 체중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서도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추가로 도움되는 거 비오유키소를 먼저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한약부터 기능한방병원, 대학병원 다 다녀서 3년 넘게 2천만 원 돈 썼고 병명도 없고 답답했거든요. 비타민C 4개월 정도 먹다 보니 지금 컨디션 확 좋아졌어. 분말 비타민C 10만 원 정도에 그동안 못 고치던 만성 피로가 나을 줄이 지금 5개월째거든요. 시 최고예요. 박 사장님과 닥터 한스님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잘 체하고 멀미도 극심하여 입도 또 심하게 하는 등 위가 상당히 불건강했습니다. 지금은 50세 가까이 되었는데
그동안 위를 위해 별것을 다 해봤어요. 나이가 드니 위가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소화력은 바닥이고 하여간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파동기를 만났고 다른 쪽으로만 효과를 보다가 마음먹고 배, 명치, 중만혈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배가 아주 편해졌습니다. 역시 이세전류가 최고인가 봐요. 비타민C 메가도스 하면 일단 위장병이 가장 먼저 낫기 때문에 소화력이 좋아지고 입맛이 좋아지더라고요. 살 반드시 찝니다. 그래서 혈당 솟는 식사 계속하게 되고 그래서 당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된 정보입니다. 입맛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경우 있고요. 이런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살찝니다. 아닙니다. 살찌는 사람 안 찌는 사람도 있어요. 또 살이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이 있으신 분들은 당이 떨어지게 된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혈당 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박사님, 저는 염증이 발바닥에 있어서 고생을 합니다. 비타민을 종합 비타민을 먹어도 좋을까요? 네, 이런 영양제들은 먹어도 괜찮고요. 비타민C도 먹으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종합 비타민도 먹어도 됩니다. 키가 165, 체중이 57kg를 유지하고 있고 근력 운동도 하고 있어요. 소금을 마신 건 1년 6개월 정도 되었고 비타민C 2개월째 먹고 있고 합타민은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빈맥도 완전히 없어졌고 오한도 없어졌고 소화불량 하는 것도 90% 좋아졌고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일단 소화가 잘 되니까 몸에서 발생하는 염증이 줄어들고요. 이 염증이 주니까 통증도 줄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당도 줄게 되고 그다음에 비타민C가 들어가면은 몸이 좀 더 따뜻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오한이 오는 것들도 또 괜찮아진다. 그다음에 체한 것도 괜찮아진다. 이렇게 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소금하고 만나서 위산이 되기 때문에 소화를 훨씬 더 잘 되게 해주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분이 같은 분인데요. 파킨슨이시군요. 파킨슨 3년차입니다. 비타민C 하루 20g 정도 먹고 비타민C 하루 2g 먹고 수시로 소금을 마시고 있어요. 설사는 전혀 안 하고 면이 엄청 좋아졌고 장이 좋아졌고 복부 비만을 잡았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알고 있어요. 장 건강을 잡지 못하면 어떠한 치료도 효과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실천한 것이 밀가루 음식을 모두 끊었고 그때부터 소금물을 마시고 장 마사지를 시작했고 장 건강을 잡고서 몸이 좋아졌어요. 약만으로는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네요. 자, 엄청난 댓글들을 써주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전 비타민C 먹고 몸이 가벼운 것도 있지만 방광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야, 대박이죠. 비타민C 먹고 방광에 생기는 염증도 좋아졌다. 주위에다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유방암 초초인데요. 비오유기소에다가 더 추가할 거 알려주세요. 간절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몸속에 음식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오면 일부러 영양제를 따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다양한 영양소가 다 들어오고 있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음식으로 하루에 필요한 권장량을 다 먹기가 어렵다. 비타민C 한 개만 보더라도 그냥 보통 잘 먹는 분들은 6g 정도 먹고 있죠. 6g의 비타민C를 먹으려면요. 오렌지 100개를 먹어야 6g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을 수가 없죠. 다른 영양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네슘도 그렇고 칼륨도 그렇고 도저히 하루 권장량을 먹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영양제로 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화장을 하는데도 순서가 있고 뭘 하든지 절차와 순서가 있듯이 영양제를 먹는데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는 영양제를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소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잘라서 분해하는 거, 녹이는 거,
흡수하는 거, 배설시키는 거, 이게 전부 다 포함된 과정을 소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화를 시키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위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녹이는 데 쓰이는 거다. 뭘 녹이느냐? 단백질을 녹이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고 위산이 부족하면 다 얹히거나 소화불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무엇인가 먹었을 때 위산을 만들도록 하자. 그게 바로 비타민C와 소금을 먹게 되면 자동으로 위장에서 위산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먹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분을 분해를 해야 된다. 이게 소화효소제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성분이 분해되고 잘라졌으니까 소장에서 흡수를 해 가야 되잖아요. 흡수를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면 오메가3 같은 겁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입니다. 이것을 먹어주면 여러 각도에서 영양소를 흡수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녹이고 분해하고 흡수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됐죠. 나머지 이제 빼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가는 것처럼 빼내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키토산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려면 비타민C, 소금,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화효소제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고 요걸 통틀어서 앞 글자만 따서 비오유키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수많은 영양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고 영양분 흡수를 잘하게 하고 쓸데없는 것 다 잘 빠져나가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먹으면 먹을수록 효과가 나온다. 먹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소화가 안 되고 체기가 아주 심했습니다. 평소에 저염식을 했고요. 왼쪽 가슴이 시리고 아프고 타는 듯한 느낌. 뒤 어깨 밑이 아프고 왼쪽 팔뚝까지 아렸습니다. 가스 차고 배가 우글거리고 가슴이 답답했죠. 3주 전에 병원 가서 2주 약 처방 받았으나 더욱 심해졌습니다. 약국 가서 약도 먹었지만 효과 없었습니다. 우연히 박사님 강의를 듣고 실천했더니 3일 만에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졌어요. 먹은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박사님께 찐 감사드립니다. 네, 맞아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박사님 말씀 듣고 비오유기소 그 외에 영양소, 비타민C, 16정, 키토산 밥 먹기 바로 전에 먹고 소화 잘 되고 변비 없어져 살 것 같아요. 잠도 잘 오고 피부도 좋아진 것 같아요. 처음엔 2알씩 먹다가 차츰 내려서 16정을 4번의 키토산과 함께 한 달 됐습니다. 70대 위암 수술 받고 소화 안 됐고 변비로 고생했고 박사님 글 보고 무조건 따라했습니다. 결과가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삶의 질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적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요. 왜 여러분들은 안 따라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9개 먹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증량해야 될까요? 또는 감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비타민C 먹고 나타나는 효과가 사람마다 다른 이유. 이분 9개 먹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경우에 어떤 거냐면 9개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흡수가 안 된다. 저분은 그러니까는 다양한 다른 영양소도 흡수가 잘 안 되고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흡수가 안 된다. 두 번째 흡수가 돼도 몸에서 다 써버렸다. 그래도 부족한 상태다. 이런 상황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먹으면 흡수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으면 흡수된다.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도요. 흡수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고 흡수가 너무 잘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흡수는 정말 얼마나 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비타민C의 경우에는 흡수를 시킬 수 있는 몸이 돼 있어야 들어가게 되는데 비타민C도 먹은 양의 20-30%밖에 흡수가 안 된다. 나머지는 다 변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g 먹어라 이렇게 적혀 있지만은 그 1g 중에 실제적으로 흡수되는 거는 200mg, 300mg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분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흡수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좀 더 느려서 먹어보는 게 더
좋겠죠. 비타민C 최고의 영양제인 것 같아요. 고용량으로 3개월 먹고 요즘 효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소화 촉진에 관해서는 비타민C보다 식초가 훨씬 더 탁월합니다. 이거 맞는데요. 식초가 산성이 더 강해서 여러분들의 속쓰림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먹고 속쓰린 사람들은요, 식초 먹으면 속쓰림이 심해집니다. 비타민C는 먹어도 속쓰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험이다 이렇게 적었고, 식초는 소화 분비 촉진에 도움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위산을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가 염증이 별로 없는 분들은 식초를 묽게 타가지고 먹는 것도 훨씬 더 소화에 좋습니다. 통풍에 비타민C 섭취가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드셔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죠. 양을 좀 잘 조절해서 드셔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평소에 엄청 짜게 먹어서 걱정인데 그래도 소금 따로 더 먹어야 된단 말씀인가요? 저는 생선구이 같은 것도 소금이 약하면 맛이 없거든요. 다른 반찬요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금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이지만 습관된 식습관 고치기 어려운데 개인의 식생활 상태 상관없이 소금 무조건 많이 먹어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면 거의 다 용융소금 꼭 먹어라 입니다. 용융소금 관련 사업하시는 느낌 이렇게 적었는데요. 자, 위에서부터 한 개 한번 보자고요. 평소에 엄청 짜게 먹는다고 해서 몸에 필요한 양만큼 먹고 있느냐 그거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변의 염분 농도를 재보고 0.9%에서 1.3% 사이에 항상 나오면 그냥 지금 먹고 있는 그대로 먹는 게 맞습니다. 줄일 필요도 없고 더 늘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걸 찍어보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찍어보고 나서 따로 더 먹어야 될지 말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먹으라는 거지 무조건 먹지 마라 먹어라 이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짜게 먹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몸에 소금이 없으면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도 짜게 느껴질 뿐인 겁니다. 짜게 먹는다고 진짜로 짜게 먹고 있느냐 그것도 아닐 가능성도 있고요. 또 싱겁게 먹는다 라고 하는 분들도 내 몸에 소금이 엄청 많으면 또 싱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소금이 좀 많아도. 그래서 알 수 없다. 소변의 염분 농도를 꼭 찍어보고 판단을 해라 이런 거고요. 제가 식생활 상태 상관없이 소금 무조건 많이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선생님 영상 보면 거의 다 용융소금 꼭 먹어라. 자, 용융소금을 먹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반 소금 먹어도 된다, 천일염 먹어도 된다, 죽염 먹어도 된다, 용융소금 먹는 것은 더 좋다 이런 얘기고요. 천일염과 죽염에는 간수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용융소금에는 간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별이 돼 있다는 것 시고요. 그래서 먹을 수 있으면 용융소금을 먹는 게 더 낫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용량을 찾더라도 자칫 속쓰림이 빈번해서 너무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리포조말 먹네요. 이분은 제 위장벽에 염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먹으면 속쓰림이 옵니다. 이런 분들은요, 리포조말 드시는 게 맞습니다. 리포조말을 열심히 드시다가 좀 괜찮아지면 일반 비타민C로 바꾸어서 먹는 방법이 있고요. 리포조말만 계속 먹는다고 해서 그게 완전하게 괜찮아질까는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합해서 먹는 것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위장병의 경우에 생겨 있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은 위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로 위산을 보충해서 살살 괜찮게 개선을 시킨 뒤에 괜찮아지면 이제 나중에 비타민C 계속 드셔도 괜찮거든요. 알아서 잘 체크를 하면서 천천히 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겠거든. 저희들하고 상담을 좀 해보시면 가장 빠른 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에 유산균 죽나요? 시간차 안 두고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산성이라고 그러면 다 나쁜 건 줄 아는데 여러분들 위장은요 강산성 물질이 들어있는 위산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나쁜 건가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같이 먹어도 되고 오히려 같이 먹는 게 유산균이 원래 사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산균을 위산이 없는 때 먹는다고 공복에 유산균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식사 때 먹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타민C 유산균 죽이지 않는다.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유산균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비타민C를 많이 먹어도 거품료가 나올 수 있을까요? 2개월 복용 중이고 비타민C를 끊고 나니 거품료가 줄었습니다. 거의 안 생기는데 비타민C 섭취를 끊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렸고요. 초기에 비타민C를 먹으면 거품이 굉장히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거품이 뭐냐라는 건데요. 거품은 기름하고 물하고 친한 그런 분자들이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네랄류 특히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게 되면 또 거품이 좀 더 잘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C를 먹으면 뭔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나오느냐? 몸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제대로 없애지 못한 물질이 바깥으로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죠?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요. 신진대사가 많이 생기다 보니 부산물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고요. 주로 그건 다 나와야 되는 것이라서 거품료가 나오더라도 비타민C가 내 몸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먹고 그런 물질들을 빼내버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줄어들 수도 있고요. 몸이 건강해지면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건 주로 간과 신장에서 완벽하게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고 있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내 몸에 여기저기 껴있던 거, 그러니까 지방 같은 데 속에 들어가 있던 이상한 물질들,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이런 물질들이 비타민C 때문에 백혈구가 힘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분해를 해서 내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다소 거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 먹었을 때 인슐린은 분비됩니까? 이거가 이 옆에 보시면요. 비타민C 섭취 후에 혈당이 오르고 열이 난다고 합니다. 라는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자, 비타민C 먹는다고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이제 저 질문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비타민C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더 잘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혈당이 높아가지고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서 혈당이 높고 이런 상황이 돼 있으신 분들한테 비타민C 먹으면 당뇨나 혈당 조절하는데 도움이 좀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라면 물론 충분히 그게 된다. 비타민C가요.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한다. 콜라겐 합성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산소가 잘 들어가서 자율신경 조절을 잘하게 되고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 호르몬 분비인데 이 호르몬 분비가 훨씬 더 잘 된다. 즉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의 기량작용을 돕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비타민C는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비타민C를 꼭 섭취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몸에 이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박사님을 통해서 비타민C 메가도스를 시작한 지 3년차 되는 애청자입니다. 처음에 한두 알씩 시작해서 지금은 하루 30알 먹고 있는 70대 남성이며 메가도스 효과 본 것이 척추관 협착증도 완화되고 위장병도 치료되고 탈모약도 끊었고 안구 건조증도 좋아졌는데 3년 전부터 살짝 부딪혀도 피부에 멍이 잘 드는 현상은 변화가 없어서 걱정이다. 원인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비타민C 때문에 많은 것이 좋아졌죠. 척추 협착이 괜찮아졌다. 이게 바로 몸에 에너지가 생겼다. 전기가 생겼다. 근육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서 근육 힘이 들어가니까 척추를 들어 올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장병은 위산을 만들어 주니까 소화가 훨씬 더 잘 되고요. 안구 건조증은 비타민C가 흡수될 때 나트륨 원소를 2개씩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몸에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 수분의 양이 증가하고
그리고 수분이 많아지니까 건조증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멍이 잘 든다. 이거는 혈소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라서 비타민C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비타민C를 먹는다고 그게 괜찮아지는지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우선은 해봄직한 게 뭐냐면 비오유키소라고 하는 영양제들을 열심히 먹어본다라는 겁니다. 우선 그거부터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2달 전부터 하루에 비타민C 6천 먹고 소금물도 챙겨 먹고 있는데 오메가3 하나를 먹고 있는데 속이 더부룩한데 오메가3는 언제 먹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비타민C와 오메가3를 식사할 때 같이 먹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캡슐로 쌓여져 있는데 이 캡슐이 콜라겐이거든요. 단백질이라는 거죠. 단백질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오메가3 알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마저도 소화를 시키는 능력이 지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돼요. 자, 비타민C하고 소금물하고 다 먹는데 그러면 그게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저기서 먹는 소금의 양이 너무 적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부룩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비타민C 6천 이상 드시면서 소금의 양을 더 늘려보십시오. 티스푼으로 1개 정도 먹어보다가 안 되면 2개도 먹어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위장의 기능이 더 달라진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언제 먹냐라는 건데 식사 후에 그냥 먹으면 가장 적절하죠. 빈속보다는 식사 후가 가장 좋다. 지금 비타민C와 오메가3 식사할 때 같이 먹고 있다. 그냥 꾸준히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금을 더 추가해서 먹어보시는 게 어떨까.